안녕하십니까. 월간요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마치 이 문재인 정권의 2인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이 추미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2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자기의 지시를 어겼다, 자기의 지시를 절반이나 잘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어제입니다. 어제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이 일가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윤석열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여론의 인식은 검찰 때리기다. 그런 게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미애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언행을,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언행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추미애는 5선 의원 출신입니다. 더구나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가로막고 서 있다, 추미애가. 그런 어떤 방패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보통 장관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5선 의원 출신과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 추미애가 만약에 정치적 미래를 꿈꾼다면 어떤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가 갈 자리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로 따져본다면 아마 뭐 총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도 꿈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부로 가보면 국회의장도 아마 꿈꿀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서는 추미애가 2022년에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5선 의원까지 한 정치인 출신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일 겁니다. 대선에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미래를 꿈꾸든지 간에 추미애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지형상에서는 추미애는 친문 지지층의 주목을 받고 싶을 겁니다. 친문 지지층의 낙점을 받고 싶을 겁니다. 추미애 저 정도면은 우리 진영에서 내세울 만한 차기 주자감이다, 이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자신도 거기에 바로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리고 장관직을 달고 있는 정치인 출신 이 사람이 자꾸 검찰을 이렇게 흔든다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또 예전에 그 구태 같은 정치 검사들이 여기저기 줄 서고 또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엔 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그리고 윤석열을 흔들어서 사퇴를 시킨다? 지금 이 여권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리기에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사퇴시키면 검찰 내부에 또 혼란은 얼마나 더 가중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검찰을 이렇게 때리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데도 추미애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데 아주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달리 정작 이 윤석열 때리기로 인해서 주목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한 6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겁니다. 이낙연, 지지율 1위는 이낙연이었습니다. 이낙연은 30.8%, 이재명 2위 15.6%. 그런데 바로 3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 지금 현재 검찰총장에 있는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에 올라간 것도 참 기묘한, 아주 좀 황당한 이런 일인데, 또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10.1%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싶을 텐데, 아니 정계 은퇴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 정치인 출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누구나 저도 주목받고 싶을 건데 정작 주목받는 사람은 윤석열이고 자기의 이름은 아예 대선 주자 이 명단에 없다.
이런 상황을 목도했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중권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요즘에 이 언행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에 앞장선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친문에게 광적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나선 이력과 함께 노무현은 4년 후에 구속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그 발언도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윤 총장을 향해서 강성 발언을 하는 이면에는 이 탄핵 콤플렉스가 한몫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분이 어느새 친노 친문의 완장으로 변신했으니 이 콤플렉스 때문에 논리이고 상식이고 다 내다버리고 그들에게 광적으로 충성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중권 씨의 글을 보고 나서 추미애가 과거 노무현 탄핵 정부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한번 다시 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03년 12월 3일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3일입니다.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당시 상임중앙위원이던 추미애는 대통령은 형사소추권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공범인지 아닌지 법률적 판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을 경우에는 스스로 고백하고 사임하거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임하거나 탄핵하도록 돼 있는 게 절차라고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새천년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를 걸어가지고 노무현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 민주당 소속 상임중앙위원인 추미애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결국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또 살펴봤습니다. 2003년 3월 15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추 위원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이 정쟁의 국면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후 율사 출신으로서의 장기를 살려 탄핵안 성안 작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정쟁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또 판사 출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평소에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당내 다른 인사들이 흐뭇해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리고 2003년 3월 16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표결 과정에서 찬성으로 선회한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탄핵 소추 이후에도 입장 표명을 자제한 추 위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지역 확대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서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 탄핵 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책자로 만들 정도다.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로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리고 3월 16일 또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추 위원은 또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 총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면서 입장을 급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위원은 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총선 개입 않겠다는 진실한 뜻을 봤다면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내가 탄핵 찬성론자들을 말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추 위원은 이어서 이른바 친노 쪽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하다면 나도 친노 쪽으로 갔을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 열린우리당의 후신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던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있는 겁니까? 했다. 추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세워보라. 밤새 끝장 토론에서라도 맞서 싸울 자신이 있다면서 도덕적 우위를 자신의 당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렇습니다. 아주 일부만 추려갖고 왔습니다. 영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추미애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추미애가 하는 언행 정도로는 솔직히 이 사람이 친문 지지층, 그러니까 당내 친문, 그 다음에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추미애 지금 하는 걸로는 어림없습니다. 더 분발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문이 한번 봐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수록 여론은 추미애를 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는 여론의 진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꿈꾸던 정치적 미래도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정권이 그토록 못마땅해하는 윤석열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은 아마 이낙연,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이낙연의 버금가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정치에 무관심한 윤석열은 점점 더 정치에 눈을 뜨게 되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압박에 못 이겨서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이 정치권에 입성하는 계기를 바로 이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만들어주게 된다. 그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추미애는 5선 의원 출신답게 정무적 판단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윤석열 때리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 신중하게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더 크게 됩니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친문 지지층의 문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추미애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그런 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